안녕하세요. 듀스의 김성재입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1위 가수가 되었고 단 하루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1995년 11월 20일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는 뉴스에 얼어붙었다. 불과 하루 전 자신의 첫 솔로 모델을 성공적으로 마친 김성재가 다음날 호텔 욕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단순한 사고나 자살로 보기엔 너무나 수상한 정황들, 그리고 이어지는 연인에 대한 혐의.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그의 몸에는 28개의 주사 자국이 있었다. 팬들은 물론 동료 연예인들까지 믿지 못했다. 그럴 리 없다는 반응과 함께 그는 그렇게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누군가는 그를 천재 댄서라 불렀고 누군가는 한국 힙합 1세대의 심장이라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지 음악과 영광으로만 기억할 수 없다. 이는 사랑, 질투, 성공, 그리고 죽음이 교차하는 잔혹한 미스터리다. 김성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숨겨진 진실, 지워진 증거, 그리고 결코 밝혀지지 않은 이름들. 그날 새벽 호텔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누군가는 그 진실을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걸까? 이제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 음악계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 댄스 음악이 처음 대중의 전면에 등장하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발라드나 트로트에 만족하지 않았다. 거리의 리듬, 미국식 힙합과 뉴잭 스윙, 자율성과 스타일,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던 청춘들 앞에 나타난 팀이 바로 듀스였다. 김성재는 그 중심에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춤에 뛰어났던 그는 강렬한 외모와 절제된 카리스마로 주목받았고 YG의 양현석, 서태지와 같은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시대의 상징이었다. 듀스는 1993년 데뷔와 동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우리는 굴레를 벗어나 나를 돌아봐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당시 청춘들의 외침과도 같았다. 그들의 음악은 가요계의 문법을 바꾸었고 퍼포먼스는 형량에 가까웠다. 김성재는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었다. 그는 곡을 쓰고 무대를 설계하고 안무를 만들며 예술가로서의 자아의식을 불태웠다. 하지만 팀은 너무 일찍 끝이 났다. 1995년 듀스는 해체를 선언했고 팬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룹의 해체는 표면상 음악적 견해 차이였지만 내막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일부는 둘 사이의 긴장감을, 또 일부는 성재의 독립적 욕망과 새 출발을 논한 결단이라 말한다. 그리고 드디어 1995년 11월 김성재는 첫 솔로 앨범을 As I Told You를 들고 돌아왔다. 상처받은 팬들의 마음을 위로하듯 그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였고 1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그 이름을 다시 각인시켰다. 이 무대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김성재라는 예술가가 그룹의 껍질을 벗고 독립한 선언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너무도 짧았다. 무대가 끝난 다음 날 그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고 세상은 혼란과 충격 속에 빠져들었다. 시대의 아이콘이자 새로운 물결의 주역이던 김성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스타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의 음악, 패션, 철학, 심지어 연애까지 대중의 조명을 받던 이 청년은 바로 그 대중과 언론의 침묵 속에 사라졌다. 이후 밝혀진 진실들은 더욱 기묘했다. 첫 보도는 약물 과다 복용이었지만 부검 결과는 이를 반박했고 그의 몸에는 주사 자국 수십 개가 발견되었다. 동행했던 여자친구는 유일한 참고인이었고 곧바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남은 것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은 미스터리뿐이었다. 그가 남긴 음악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지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김성재는 죽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단지 그룹의 멤버가 아니었다. 김성재는 듀스를 넘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닌 절박한 필요였다. 1995년 해체 이후의 공백기를 거치며 그는 음악을 다시 썼고 삶을 설계했고 무대를 준비했다. As I Told You는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이었다. 그 노래에는 혼자가 된 한 남자의 자신감, 도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퍼포먼스는 치밀했고 스타일은 세련됐으며 음악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다. 팬들은 열광했고 언론은 김성재 시대의 시작이라고 예고했다. 솔로 무대 당일 그는 이전보다도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무대를 장악한 카리스마는 마치 그가 다시 태어난 듯했다. 그가 흘린 땀과 그 안의 각오, 스포트라이트 속의 눈빛은 누가 봐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는 메시지로 가득했다. 방송이 끝난 후 그는 제작진들과 악수를 나눴고 다음 활동을 논의하며 스케줄을 잡았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호텔에 들어갔고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보도는 너무도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경찰은 현장에서 약물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가 평소 약물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그 무대는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날 무대가 아니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수많은 방송, 인터뷰, 팬사인회 일정을 앞두고 있었고 새로운 뮤직비디오도 준비 중이었다. 자살로 보기엔 동기 자체가 부재했다. 가장 주목받는 순간, 가장 기대되는 내일을 앞두고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인가? 가족은 믿지 않았고 팬들은 울부짖었으며 언론은 말끝을 흐렸다. 결국 모든 의혹은 그의 여자친구에게 향했다. 그날 함께 있었던 유일한 인물. 경찰은 그녀의 진술에 여러 모순점을 발견했고 곧바로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법원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그 순간 진실은 법정 바깥으로 흩어졌다. 김성재는 그렇게 떠났고 그의 곁에는 끝내 진실이 따라오지 못했다. 팬들은 매년 그의 무대가 있던 그날 조용히 테이프를 돌려본다. 1995년 11월 19일 SBS 인기가요 속 그 마지막 무대. 그는 그날 확실히 살아있었고 확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고 정의는 끝내 침묵했다. 그리고 지금 그날 밤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팬들 역시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약물 과다 복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면제의 성분이 몸에서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김성재의 팔과 다리에서 무려 28개의 주사 자국이 발견된 것이다. 게다가 그가 섭취한 약물은 일반적인 수면제가 아니라 동물에게 사용하는 특수 근육이완제로 알려진 에토미데이트 계열의 약물이었으며 국내 병원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물질이었다. 이런 약물을 그가 자발적으로 구해서 자신에게 주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수사선상에 오른 유일한 인물은 그와 함께 호텔에 들어갔던 여자친구였다. 사건 당시 그녀는 심각한 심리적 동요를 보였고 수사 중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으며 김성재의 지문이 없는 약물 주사기와 그녀의 옷에서 발견된 혈흔 등이 의혹을 키웠다. 경찰은 그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고 언론은 연일 탤런트 애인, 스타 살인 혐의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뉴스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재판은 기묘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결국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왜 주사 자국이 있었는지, 왜 호텔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는지, 왜 그녀는 사건 후 몇 시간 동안 침묵했는지 어떤 것도 끝내 설명되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며 완전히 언론과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팬들은 법이 아닌 진실을 원했지만 법은 오직 증거만을 따랐다. 당대 가장 유력했던 법의학자마저 스스로에게 그 정도의 주사를 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증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해 겨울 팬들은 명동 한복판에 수천 개의 촛불을 들었고 누가 김성재를 죽였는가라는 질문은 어느 순간 금기어가 되었다. 방송사들은 사건을 다루는 것을 피했고 김성재의 이름은 갑자기 모든 지면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그가 출연했던 방송과 광고마저 조용히 삭제되었고 살아있던 흔적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된다.
201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성재 사건을 재조명하려 했지만 방송 직전 유족과 관계자들로부터 법적 제재가 가해져 결국 방송은 무산됐다. 대중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 왜 이 이야기를 막으려 하는가? 누가 이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그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추측과 음모론이 쏟아졌고 대중은 다시금 그날의 진실에 갈증을 느꼈다. 김성재가 남긴 유일한 증언은 오직 무대뿐이었다. 그는 죽기 전날 As I told you 무대에서 내가 말한 대로라는 가사를 반복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그가 말하려던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진실은 증거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그 사라짐조차 누군가 의도한 듯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팬들은 말한다. 우리는 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정의를 잃었다. 그리고 김성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김성재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지형을 바꾼 인물이며 문화적 전환기 속에서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이전 예술가와 퍼포머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품은 보기 드문 존재였다. 듀스로 활동하던 시절 그는 한국 대중음악의 힙합이라는 장르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개척자였고 음악뿐 아니라 패션, 퍼포먼스, 태도까지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가 단 한 번의 솔로 무대로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는 레전드가 되기 위해 수십 년의 커리어를 쌓는다. 하지만 김성재는 단 하루, 단 한 곡으로 그 자리에 올라섰다. 그의 음악은 여전히 젊고 세련되며 지금 들어도 전혀 낡지 않았다. 그가 남긴 인터뷰에는 늘 창작에 대한 고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결심이 묻어나 있었다. 그는 자신만의 목소리와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떤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을지, 어떤 음악을 만들어냈을지를 끝내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가능성과 미래는 1995년 11월 20일 새벽 누군가의 손에 의해 무참히 꺾였기 때문이다. 기억 속의 별들은 지금 이 순간 다시 묻고 싶다. 여러분은 김성재가 스스로 떠났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의 빛을 질투했고 그래서 그를 끌어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의는 항상 법정에서만 완성되는 걸까요? 혹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남는 걸까요? 어쩌면 진실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기에 여전히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요. 정말이지 그를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검은 트렌치코트를 입고 무대를 걸어 나오던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고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단했다. 그는 말없이 말하던 사람이고 춤으로 노래하던 청년이었다. 김성재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움직였다. 그가 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그가 없어진 지금 우리는 그의 이름을 꺼낼 때마다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진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침묵의 무게. 하지만 기억은 묘한 힘을 지닌다.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선명해진다. 그가 남긴 노래가, 그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무대가, 그리고 그 무대를 바라보던 수많은 눈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어쩌면 김성재는 죽지 않았다. 그는 그날에 멈춰버린 우리 모두의 청춘이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어떤 이야기들은 절대 알려지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묻는다. 누가 그의 미래를 빼앗았는가? 누가 그의 목소리를 지웠는가? 그리고 왜 모든 것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는가? 하지만 대답은 없다. 다만 그의 노래만이 남아 조용히 되묻는다. As I told you. 이제 여러분은 그날의 진실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